안녕하세요, 레시피입니다. Git은 개발 중인 소스 코드를 서버에 저장해 작업 컴퓨터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코드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코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전 코드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개발 도구죠.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용어가 낯설어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아직도 FTP로 코드를 올리거나 SSH로 직접 붙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Git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려 합니다. Git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지만 기본 기능만 알아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이 영상은 긴 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 자세한 설명보다는 기본 기능만 설명하니 Git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아래에 링크해드리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Git을 사용하려면 먼저 코드를 업로드할 서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GitHub, GitLab, 비트버켓이 무료로 이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itHub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프라이빗 저장소는 유료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버켓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버켓을 사용하려면 먼저 가입을 해서 계정을 만들어야겠죠. 구글에서 비트버켓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 Get Started 버튼을 누르고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셨으면 여기 왼쪽 메뉴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리파지토리를 선택합니다. 리파지토리는 내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말하는데 리파지토리 네임에 적당히 프로젝트 명을 적어주고 Create 리파지토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레벨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내가 올린 코드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니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버전 컨트롤은 Git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Git에 업로드하는 명령어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리파지토리를 만들었으면 다시 구글로 가서 소스 트리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간 뒤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다운로드 받은 뒤 실행을 해주시고 여기 비트버켓을 선택하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방금 비트버켓에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 Git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Git에 체크박스가 표시될 텐데 Git은 체크를 하고 머큐리얼은 체크 해제해 준 뒤 다음 버튼을 누르고 Git에서 사용할 내 닉네임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아니오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보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젝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로컬 아이콘과 비트버켓 서버에 있는 프로젝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리모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리모트 아이콘을 누른 뒤 아까 만들어 놨던 테스트 프로젝트를 찾아 오른쪽에 있는 클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가져올 수 있는 주소가 여기 표시되고 이 코드를 가져올 위치를 여기다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D 드라이브 밑에 Git 테스트 디렉토리 아래 테스트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클론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숨긴 파일로 Git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코드의 히스토리와 같이 Git 동작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git 디렉토리는 아주 중요하니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Git이 관리하도록 놔둡니다. 그 다음 이 디렉토리에서 개발을 시작하면 됩니다. 개발 중인 코드가 있다면 전체 코드를 복사해서 이 디렉토리로 붙여 넣으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코드가 없으니 간단하게 메모장을 열어
프로젝트 시작이라고 입력한 뒤 파일명은 a.txt로 하고 utf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만든 뒤 다시 소스트리로 가보면 이렇게 스테이지에 올라가지 않은 파일이라고 a.txt가 표시됩니다. 스테이지는 기시 관리할 파일을 올려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하다 보면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처럼 외부 서비스와 연동하면서 필요한 API 키나 데이터베이스 접근 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모두 깃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공개 리파지토리의 경우 이 내용을 모두 올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할지 말지를 깃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서버에 올릴 거니 스테이지에 올리기 버튼으로 스테이징 상태로 만들어 서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영역으로 올린 다음 서버에 업로드하려면 먼저 커밋을 해야 됩니다. 커밋은 코드를 확정짓는 작업인데 현재 이 코드 상태를 영구적으로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밋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커밋할 당시에 코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 커밋 버튼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나중에 이 커밋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편하도록 메시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a.txt 파일 추가라고 입력한 뒤 커밋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모두 지워지고 커밋할 내용 없음 이라고 나오죠. 현재 코드들이 모두 저장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작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a.txt 파일을 열어서 프로젝트 시작을 프로젝트 스타트로 변경한 뒤 저장을 하고 다시 소스트리로 오면 이렇게 내가 변경한 파일이 스테이지에 올라가지 않은 파일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a.txt 파일을 눌러보면 오른쪽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를 표시해 주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삭제된 라인이고 플러스가 있으면 추가된 라인입니다. 우리는 시작이란 문자만 바꿨지만 라인 전체가 삭제되고 추가됐다고 표시되는 것으로 봐서 깃은 문자 단위로 코드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인별로 관리해 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스테이지에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a.txt가 위로 올라가고 다시 이 상태를 저장하겠습니다. 커밋을 누르면 이렇게 동일하게 더 이상 할 작업이 없다고 표시가 되죠. 이번에는 로그 히스토리 탭을 눌러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남겨놓은 커밋들이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커밋을 보면 a.txt 파일이 추가됐고 그 내용은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라인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커밋을 보면 a.txt 파일이 수정이 됐고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라인이 제거되고 프로젝트 스타트라는 라인이 추가됐다고 나오죠. 깃을 사용하면 코드 수정 내역을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뭔가 코딩을 잘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프로젝트 스타트라고 수정했지만 잘못되어서 다시 프로젝트 시작이라고 만들었던 코드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돌아갈 커밋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 커밋까지 현재 브랜치를 초기화를 누르면 이렇게 모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돌아갈 커밋 이후로 작업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깃 동작 원리를 조금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깨끗하게 현재 선택한 커밋으로 돌아가는 하드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a.txt 파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이전 코드로 돌아갔고 우리는 하드 모드로 돌아갔기 때문에 선택한 커밋 이후에 커밋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버켓에서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시켜보면 아직도 작업한 코드가
올라와 있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인데 로컬에서 작업한 내용을 푸시로 서버에 올려줘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연결 없이도 깃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깃을 사용하면서 실수를 했더라도 푸시를 하지 않으면 서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소스토리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이는 푸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푸시를 할 건지 물어보는 체크박스와 로컬 브랜치, 리모트 브랜치가 있고 추정 여부를 물어보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서버로 업로드 할 것이니 푸시를 체크를 하고 이 브랜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추정은 그냥 디폴트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를 한 다음에 다시 비트버켓으로 돌아와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커밋으로 복원 지점을 만들고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과거 커밋 시점으로 돌아가고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